자, 오늘 호주에서 보물찾기라는 책을 가지고서 이야기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번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정리하여 가르치기를 한다던가, 창격도 밟고 토크쇼를 한다던가, 그렇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했잖아, 민호야.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매주 한 권씩, 오늘은 호주에서 보물찾기다. 그러면 호주에서 보물찾기 이 책을, 과연 민호가 얼마나 잘 읽었는지, 또 이 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해서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 책과 관련된 활동,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활동, 이 책과 관련된 활동도 우리가 같이 할 거야. 네, 알겠어? 네, 그리고 오늘하고 몇 번은 선생님이 그냥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민호가 저렇게 진행하면 되는구나라고 잘 배워서 몇 다음 주도 좋고 다음번 수업도 좋고 다다음번 수업도 좋고 민호가 준비가 되면 민호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민호가 진행자가 되어서 민호가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합시다. 뭐 이런 주제로 토의를 해봅시다. 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설명해 봅시다. 아니면 뭐 이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아니면 이게 우리가 잘 모르니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민호가 오히려 활동을 제안을 해서 민호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이렇게 쭉 해나갈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거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민호가 내가 할 수 있겠어요라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시작하면 되니까 준비되면 알려주면 됩니다. 이해했어? 네. 자, 쌤이 늘 하는 얘기. 민호가 잘하는 게 정상이야, 못하는 게 정상이야? 못한 게 정상. 못하는 게 정상이니까 일부러 못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일부러 못할 필요는 없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그렇게 생각할 하나도 없고 또 늘 얘기했듯이 잘 모르면 언제든지 뭐해 질문해야 선생님이 민호의 상태를 알 수 있지. 민호가 말 안 하면 모른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네 상태를 그때그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민호 선생님 보고 할 얘기 네. 없어? 선생님 뭐 달라진 거 없어? 머리 자르신 것 같은데. 쌤 머리 잘라갖고 25cm 잘라갖고 보냈어. 서울에 어머나 본부에 보냈어. 어머나 어린이 뭐 암 환자 머리 나는 본부 보냈어. 쌤이 민호처럼 머리를 더 짧게 자를까 하다가 어, 그 미용사 쌤이 그냥 이렇게 잘라줬어. 네. 어때? 쌤 머리 자른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 어,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전보다 나은 것 같아. 네. 왜? 전에 보기 너무 힘들었어? 저는 조금 어, 남자인데 좀 긴 머리여서 조금 어, 몰라가지고 첫인상.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호 이 호주에서 보물찾기 책 읽으면서 혹시 뭐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 드려도 괜찮고 또는 내가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관심 있다라고 관심 있었던 부분도 괜찮고 혹시 그런 부분 있었어? 음, 음,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별로 없었는데 음, 음. 살짝 핑크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핑크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래, 그래. 민호가 생각하기에 핑크 다이아몬드는 실제 일 같아? 아니면 이 저자가 작가가 그냥 재미상 지어낸 얘기 같아? 음, 둘 다 섞인 것 같아요. 둘 다 섞인 것 같아. 네. 자, 111쪽 보겠습니다. 책. 폈어요. 음. 자, 여기 뭐가 나와? 음, 푸른 돌이요. 어, 푸른 돌이 바로 뭐라는 거야? 지구의 균형을 잡고 있는 신비한 푸른 돌. 그러니까 그 푸른 돌 이름이 악취와 마리니. 아쿠아마린이라는 이 푸른 돌, 요 부분들이 이제 아쿠아마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푸른 돌의 부메랑은 아쿠아마린이고, 그 다음에 붉은 돌의 부메랑은 붉은 돌을 부메랑. 음, 그게 바로 뭐야? 핑크 다이아몬드. 음, 어? 네. 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158쪽 보겠습니다.
자, 158쪽에 보면 뭐에 대해서 나와? 어디 못 폈어. 158쪽. 핑크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거기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 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호가. 과거 30년 동안부터. 소리 내서. 과거 30년 동안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소련,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78년 엘던데일 광산에 이어 다음에 아가일 광산이 발견되면서 호주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산출국이 되었습니다. 자, 서부 조선 거기까지. 민호, 거기까지.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민호가 읽은 그 부분이? 호주가 세계에서 최대 다이아몬드 산출국이 되었다는 산출국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산출국. 가장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렇지. 그 산출이라는 말이 사실은 산출국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말이야. 보통의 경우는 뭐 생산한다. 근데 어쨌든 그 자원을 캐낸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는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나라든가 지금 소련은 지금 없어졌지. 소련은 지금 현재 어디? 러시아. 러시아를 비롯한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소련이었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네시아였었는데 여기 그 엘렌데일 광산하고 아가일 광산 덕분에 원래 호주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서부의 조셉 보나파트만에 발견된 다이아몬드 퇴적층을 비롯해 새로운 다이아몬드 매장 지역은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이 중 아가일 광산은 산출량이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의 40%를 차지한 만큼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대이지만 90% 이상이 공업용 보석으로 쓸 만한 품질의 다이아몬드는 그중 5%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석용 다이아몬드는 역시 80% 이상이 갈색과 황색 다이아몬드로 무색 투명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다이아몬드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잠깐. 민우야, 지금 네. 읽은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이아몬드의 종류와 다이아몬드의 종류가 있는 양. 근데 거기서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 그 다이아몬드 양과 뭐 있는 양 뭐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야? 아까 무색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자, 민호가 지금 이게 군데군데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민호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데는 이거였어. 과거에는 다른 곳이 더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다. 하지만 두 가지 아가일 광산이 발견되면서부터 지금 현재는 호주가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다. 현재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현재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은 나라다라는 게 첫 번째 그 글에서 이야기였어. 근데 지금 두 번째 읽은 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나라인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다는 거야? 호주의 다이아몬드가. 호주 다이아몬드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야? 90% 이상이 공룡용이 뭐 보석으로 쓸 만한 품질이 다이아몬드 중 5%밖에 되지 않아. 그렇지. 다이아몬드는 많이는 나는데 대부분은 다 뭐다? 공업용이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으로서의 다이아몬드는 호주는 그렇게 뭐해? 별로 많이 없어요. 나지 않는다. 근데 왜 호주는 우리 보석으로서의 다이아몬드는 많지 않냐? 다이아몬드 중에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으뜸은 뭐라는 거야? 이제 무색 투명한색. 무색 투명한 거, 투명한 거인데 호주의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어떻다는 거야? 갈색이나 황색 다이아몬드. 갈색과 황색 다이아몬드, 즉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라서 그렇게 뭐하지 않는다? 가치를 가치가 쳐주지 높지. 않는다라는 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민호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민호 말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바꿔 설명하고 이해하면서 읽을 때 우리가 이 책을 더 잘 읽는 거다라는 얘기지. 계속 읽어보자.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살려 샴페인 다이아몬드나 혼합 다이아몬드라는 광고를 펼쳤고 이는 전 세계 유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까지. 민호. 그 뭔 말이야? 이것은 그 샴페인 다이아몬드나 혼합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가 생겨나서 전 세계에 있는 유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견해를 바꿔두었다. 근데 지금 민호가 그 이제 읽은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말로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가 도대체 무슨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민호가 얘기해 보라는 거지. 샴페인 다이아몬드, 코낙 다이아몬드가 생겨났고 또 유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견해를 바꿔놓. 유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견해를 바꿔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견해라는 말을 몰라. 의견. 음, 사람들의 입장, 의견. 견해는 의견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야. 음. 너의 견해는 어때? 그럼 너의 의견은 어때? 이런 뜻이야. 그럼 그 옛날에는 갈색 음, 좀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음, 이때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그렇지. 잘 얘기했네. 바로 그런 거지. 유색 다이아몬드,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는 별로야 라고 사람들이 안 쳐줬다는 거야, 가치를. 근데 호주에서 오히려 유색 다이아몬드가 더 좋아 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뭐 했다는 거야? 바꿔놨다는 거야. 또 어떻게 해서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거야? 샴페인 다이아몬드와 코낙 다이아몬드랑 광고를 펼쳐서. 원래는 색깔이 없는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였는데 색깔이 있는데 요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건 샴페인 다이아몬드야. 또 이거는 혼약 다이아몬드야 라고 의미 부여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민호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뭘 몰라서. 단어? 무슨 단어를 몰라서. 견해란 단어를 몰라. 뭐? 견해란 단어. 견해라는 단어만 빼놓고 다른 단어는 다 알아? 네. 샴페인 다이아몬드, 콘약 다이아몬드 다 알아? 샴페인은 아는데 그 코낙은 잘. 네. 샴페인이 뭐야? 샴페인은 정확히 말은 들었는데 정확한 뜻은 몰라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런 거를 너가 알기 위해서는 이거의 뜻을 결국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뭐 방법이 두 가지 있지. 하나는 주변 사람한테 뭐 하는 방법? 물어보는 방법. 하나는 사전을 뭐 하는 방법? 찾아보는 방법. 이게 샴페인이야, 샴페인. 샴페인. 뭐 중에 한 가지야? 보니까 뭘 것 같아, 샴페인이? 와인이. 와인 같은 그런 술 종류의 한 가지야, 샴페인. 이 샴페인, 그 샴페인. 그 다음에 아까 뭐 얘기했지? 코낙. 코냑. 코냑 요것도 보니까 뭐 같아? 와인. 술이야, 술. 술 종류야. 코냑. 그래서 이 코냑이 보니까 색깔이 있잖아. 네. 이 다이아몬드의 이 색깔이 코냑을 닮았다. 그래서 이거 코냑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원래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이런 다이아몬드가 뭐였다는 거야? 최고의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다 어때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색이 없어요. 색이 투명해. 없다라는 얘기야. 색이 없는 이런 다이아몬드만 최고 다이아몬드로 여겼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유색 다이아몬드. 음, 요런 게 이제 유색 다이아몬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유색 다이아몬드도 뭐하다? 아름답다. 라는 것들을 이제 뭐라는 거야? 캠페인을 했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다이아몬드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 됐니? 네. 우리 핑크 다이아몬드 한번 볼까? 이게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 세계 최고 경매가로 핑크 다이아몬드라. 핑크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민호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근데 내가 이번 기회에 핑크 다이아몬드 더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즘에는 워낙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지식을 뭐해?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는 거지. 그 독서가 네. 단지 책과 나와의 만남이 아니라 플러스 거기서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서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과 만나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더 이제 민우였던 그런 지식 체계가 더 넓어지는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맞아. 아갈 광산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 중 유일하게 핑크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광산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트럭 가득 채우는 1년치 생산분 중 핑크 다이아몬드는 겨우 한 묶음 정도 희귀한 보석입니다. 핑크 다이아몬드는 독특한 암석 성질인 람프로이드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아갈 광산에서 핑크 다이아몬드가 고갈되면 핑크 다이아몬드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아가의 광산은 최근 채굴량을 20% 줄여 광산을 보호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민호가 지금 읽은 부분은 뭐야? 뭐라고 그래? 어, 아갈 광산이 이 채굴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그게 내용이 그게 핵심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민호가 읽은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음, 핑크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그렇지 아주 희귀하다는 거야. 어디서만 난다는 거야? 전 세계 중에서 오로지 아가일 광산에서만 난다는 거야. 음, 게다가 또 희귀한 점은 뭐야? 어, 그 조그만 트럭 가득 채우는 1년치 생산율 중 핑크 다이아몬드가 겨우 한 움큼 어, 정도. 아가일 광산에서 핑크 다이아몬드가 나긴 하지만 아가일 광산에서 나는 것들 중에서도 또 뭐라는 거야? 또 제가 일부만이 핑크 다이아몬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가일 광산만이 아가일 광산에 나는 것들 중에서도 아주 조금만이 핑크 다이아몬드니까 그 핑크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뭐한지 희귀한지 귀한지 희귀한지 그러니까 이 핑크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뭐하다는 거야? 높아요. 그만큼 높다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핑크 다이아몬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줘. 뭐 어떤 정보를 알려줘? 핑크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보. 희귀하다는 거 말고. 이 핑크 다이아몬드가 아갈 광산 점점 줄면서 핑크 다이아몬드도 점점 줄고 있다고 말하고 핑크 있어요. 다이아몬드 자체에 대한 정보. 여기서 쌤도 이거 처음 알았어. 핑크 다이아몬드에 대한 자체에 대한 정보 뭘 알려줘? 핑크 다이아몬드는 독특한 암성 성질인 람프로이드 때문에 생겨난 것이 그렇지. 여기 보니까 핑크 다이아몬드는 암석이 뭐야? 우주에서 떨어지는 음, 바위 돌. 돌, 돌같은 근데 바위 돌 중에 뭐야? 암프로이트라는 그러한 그 성질의 바위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라는 거야? 이 생겨났. 음, 핑크 다이아몬드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암프로이트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들을 제대로 또 뭐야? 알아야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민호가 그런 핑크 다이아몬드도 더 잘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네. 지금 선생님도 전혀 몰라서 여기 람프로이트하고 쳐봤어. 통합 검색했더니 아가일 핑크빛 레드 다이아몬드 갖고 뭐 아니면 다이아몬드 탄생 과정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런 자료를 찾아서 뭐 한다는 거야? 자기가 읽어봐야 되지.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뭐야 그 아가일 다이아몬드 핑크 컬러의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풀지 못하고 있다. 컬러의 원인은 이물질. 아가일 다이아몬드 매우 순수하다. 아가일 다이아몬드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 지각층을 뚫고 지표면에 쏟아오르는 람프로이트 에서 발견된다.
이 특별한 람프라이트 특성 때문에 아가일 광산 같은 광산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람프라이트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대해서 더 네가 잘할 거면 이제 지질학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지만이 이 문제를 그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음.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민호가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이 몇 쪽? 음, 아, 198쪽. 그렇지. 거기 158쪽 이 부분에서 결국은 얘기했는데 요걸 그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한바닥 읽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는 거야? 핑크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핑크 다음에 희귀하다. 또 왜 희귀하다는 희귀하고 거야? 희귀하고 아갈 관상 중에서도 음, 어, 아주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음, 가치가 높, 그 다음에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핑크 다이아몬드는 어, 람프로이드라는 암석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과거에는 호주에서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석이 많이 났다.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다. 또 과거에는 뭐 하나 다이아몬드만 투명한 다이아몬드만 높은 가치의 보석을 얘기해줬다. 근데 호주는 다이아몬드가 뭐해? 광산이 발견되면서 지금 호주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뭐다? 공업용이다. 그리고 보석으로 나는 다이아몬드도 대부분 뭐가 있어서 색깔이 있어서 그 가치를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뭐 샴페인 다이아몬드니 꼬냑 다이아몬드니 마케팅을 잘해서 요즘에는 그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도 뭐야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 중에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 중에서 특별히 뭐는 핑크 다이아몬드는 아가일 광산에서만 나고 아주 조금밖에 안 난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람프로이트라는 암수 성질 때문에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아주 뭐하다? 높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 있으면 뭐해? 더 이상 생산되지 음,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아가일 광산에서는 지금 생산량을 뭐하고 있다? 줄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너가 이 글들을 읽었을 때 이 글에서 뭘 얘기하는 건가를 다시 누구의 말로? 민호의 말로 바꿔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됐어? 네. 그래서 이 책이 호주에서 보물찾기라는 책이 뭐 핑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민호가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번 기회에 민호가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다이아몬드의 뭐 종류라든가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되는 건가 되는 거라든가 이렇게 지식을 확장해 가서 책을 읽는 것들도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이아몬드 말고 핑크 다이아몬드 말고 민호가 혹시 또 뭐 궁금하거나 이 책에서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본 부분 있어? 근데 진짜 여기서 나온 그 부메랑이 실제 존재하는지 좀 궁금해. 부메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자, 부메랑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디 나왔어? 음, 첫 번째 장에 좀 나와 있어. 음, 자, 부메랑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부메랑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부메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음, 아니, 부메랑이 음, 그, 붉은 돌이랑 파란 돌 그런 보석들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지도예요. 아, 지도예요. 그건 이제 이 이야기에서 그런 거고 원래 네. 부메랑은 원래 원래 부메랑, 부메랑이라고. 어, 음,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부메랑은 뭐야? 어떤 음, 걸 부메랑이야? 부메랑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알게 된 거라던가 아니면 네가 부메랑에 대해서 아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거라던가 뭐든지 한번 얘기를 해봐. 부메랑은 던지면 음,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조금 뭐 놀이나 그런 거 할 때 음, 쓰고 어쩔 때는 싸울 음, 때도 쓸 때도 있어요. 음. 또 음, 그- 또 어, 부메 그러고는 저 잘 몰라겠어요. 음, 부메랑 관심이 별로 옛날에 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좀 관심이 많이 있어 관심 갖게 돼가지고 음. 자, 선생님도 사실은 지금 민호가 말한 정도 수준밖에 몰라.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부메랑. 이런 게 이제 부메랑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다 이제 부메랑인 거지. 부메랑인데 여기 보니까 왜 부메랑은 던진 사람이 뭐 할까? 돌아올까? 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메랑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네가 찾아가지고 부메랑이 아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부메랑이 그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요 부분들 읽어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면 통과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둥글게 휘어진 표면에 의한 양력인데 그럼 또 양력은 뭔지 회전하는 자이로스코프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정한 현인데 그럼 자이로스코프는 뭔지 그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가 이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가 그것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으로는 이런 물리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학교에서 뭘 배운 다음에 그럼 나중에 그것들 내가 뭐 해야 겠다 알아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메랑은 지금 민호가 얘기한 것대로 사냥도 아니 뭐야 놀이도구이기도 하고 전쟁 무기도 하고 공격 무기이기도 하고 또는 사냥도구 사냥도구이기도 하는데 바로 누가 사용했던가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 부족들이 아, 사용했어요. 어버리진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어버리진 부족들이 사냥도구나 이런 것으로서 이러한 그 부메랑을 사용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안에서는 부메랑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과학적 지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민호가 궁금하다면 결국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부메랑이 이런 아까 사냥도구라던가 공격무기 같은 걸로 안 쓰이고 대부분 놀이도구만 쓰이거든? 왜 그럴까? 음, 부메랑보다 더 좋은 사냥도구나 더 좋은 그 싸움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메랑은 더 이상 이제 사용되지 않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어, 이제 어, 뭐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고, 뭐 있으면 있다고 별로 해도 되고. 없어요. 그럼 그래서 어, 이 책에서 민호가 이렇게 핑크 다이아몬드, 뭐 부메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민호가 관심을 갖는 거고, 이 책의 저자는 호주에서 보물찾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민호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네가 음, 말했던 핑크 다이아몬드와 부메랑을 알려주고 싶은 게 제일 클까? 아니면 뭐그 호주에 있는 음, 유명한 곳이나 음. 깊은 역사가 담긴 이런 깊은 역사가 담긴 곳들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책은 결국은 만화 형식 그리고 뭐 핑크 다이아몬드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결국은
호주란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은 혹시 보물찾기 시리즈 민호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봤어? 옛날에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이제 읽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 시리즈가 뭐 터키에서 뭐 살아난 보물찾기도 있고 러시아에서 보물찾기도 있고 쭉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들 이라크에서 보물찾기, 프랑스, 중국, 인도, 이집트, 미국, 일본, 그리스, 러시아, 독일, 브라질, 영국, 터키, 스페인, 태국 등등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지리, 지리에 관련된 어떤 그러한 책, 지리사회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책인 것도 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윤호가 그 나라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갖는 것들, 요것들이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뭘 찾아서? 지도를 찾아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도, 지도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공식 나라 명칭은 뭔가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똑바로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별로 나지 않는. 음. 여러분 보통 여행 가면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녁인데 미국은 아침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차가 나잖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호주는 이렇게 시차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설명을 알려주고 있는데 호주에 관해서 여기 보면 특별히 그 호주에 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민호가 알게 된 건 뭐예요? 음, 기억에 남는 것, 알게 된 것. 호주에는 그 울룰루바이나 유명한 바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호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던 것들은 호주의 이제 이른바 문화유적, 관광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뭐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 다 뭐 외우거나 뭐 언제까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호주는 이런 나라구나라고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24쪽 보겠습니다. 할수 자,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앞에 있는 만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민호 이 설명이 나온 부분도 꼼꼼하게 읽고 넘어갔어 아니면 그냥 패싱했어? 읽고 넘어갔어요. 읽고 넘어갔어. 역시 훌륭한 민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민호가 알게 된 것도 얘기하면 되는데 자 호주는 어떤 나라라는 걸 통해서 민호가 알게 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몇 가지만. 음. 어, 호주의 기후는 주로 사막기후가 많고 음. 6.25 전쟁 때 호주가 조금 우리가 싸울 때 도움을 주고 음. 또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특별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호주의 정식 명칭은 뭐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연방. 근데 연방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알아, 민호야? 넓은 나라. 넓은 나라. 넓은 나라라는 뜻도 있는데 영국도 영국 연방이거든. 네. 영연방이라고 부르고 미국도 미국 연방이라고 불러. 네. 소련도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지금은 연방이 아니라 러시아도 되게 넓은 나라잖아. 네. 근데 지금 그냥 러시아야, 러시아. 네. 그 부분에서 연방이라는 것들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50개 주가 사실은 또 하나하나가 독립된 그런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네. 야 우리 같은 나라 하자고 이렇게 팀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평 관계야, 수평 관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안에 대전시가 있잖아. 네. 대한민국 밑에 대전시가 있고 대한민국 밑에 충청남도가 있고 대한민국 밑에 제주도가 있잖아. 이렇게 네. 수직 관계야. 위와 아래 관계. 근데 연방이란 나라는 이렇게 수평 관계야. 여러 나라가 그냥 이렇게 뭘 먹자? 같이 팀을 먹자. 그래서 각 단위마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공통적인 거 몇 가지만 나라라는 형태로 함께 있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연방제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호주는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국가라는 것들이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의 주가 강력한 자치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선생님이 설명한 거 연방 이해가? 네. 보통 국가는 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부하로 시나 뭐 도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 국가 나라 밑에. 네.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힘이 아주 세. 근데 네. 연방 국가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뭐라는 거야? 팀을 뭐 각각 별도인데 같이 이제 우리 같은 팀 먹자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네.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은 호주는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호주가 왜 영국 연방의 일원일까? 음, 음, 호주는 옛날 응, 옛날에 영국한테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영국의 지배를 식민지였어. 네. 근데 지금은 독립은 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뭐 한 거야? 일본에서 독립해서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고 일본을 미워하잖아, 사실은. 음, 나쁜 감정까지 있잖아. 근데 음, 영국은, 아니,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에서 독립을 했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독립을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자기들은 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거야? 영국 영국의 일부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누구를 섬겨? 영국의 음, 여왕을 섬겨. 그래서 그 여왕이 영국의 총리를 임명해. 근데 영국의 총리를 임명하는데 여왕이 자 민호디가 영국의 총리다라고 임명하는 게 아니야. 뽑기는 누가 뽑아? 호주 국민들이 뽑아. 음, 호주 국민들이 뽑으면 그냥 가서 형식상 그 사람을 그래 네가 뭐 해라? 총리해. 네가 대장해. 이런 식으로. 음, 학급에서도 옛날에는 담임쌤이 민호 너 반장해. 이렇게 담임쌤이 뭐 했어? 지명했었어. 네. 근데 지금은 담임쌤이 지명할 수 있어? 아니요. 어떻게? 투표를 반에서 아이들이 투표를 해. 그럼 반에서 아이들이 투표를 하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반장이 회장 회장이 되는 부장 거지. 네. 어? 그런데 쉽게 말해 그런데 이제 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반에서 회장을 뽑았어. 네. 그런데 선생님이 뭐 해줘야 그래 너 회장해? 라고 해야 회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충남대학교 같은 그런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투표해가지고 총장을 뽑거든. 네. 근데 대통령이나 이 교육부 장관이 이 사람을 임명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총장을 못 해. 네. 근데 다른 학교는 그냥 자기들이 뽑으면 그냥 끝나.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권한의 어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 어쨌든 영국 연방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캐나다도 그런 거 알아? 음, 캐나다라는 나라도 영국 연방의 한 국가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은 했지만 인도 같은 나라들도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서 아직도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호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호주 음, 호주의 면적이 호주의 면적은 769만 2,208 제곱킬로미터. 네. 요걸 우리가 뭐 외울 수는 없지. 외울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세 번째로 가장 큰 나라. 세 번째로 가장 큰 세 나라. 번째? 세 번째. 네 책에 세 번째 나왔어? 네. 그렇구나. 선생님 책하고 다르구나. 선생님 책에는 6번째라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뭐 바뀌었나 보다. 이 책이 잘못됐나 보네.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나라다. 그렇구나.
그렇게 아주 면적이 뭐한 나라? 넓은 나라. 그런데 인구는 음, 인구는 2066만으로 자,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인구는 몇만 명이야? 우리나라 인구는 정확히는 잘 우리나라 몰라요. 인구 5천만. 남한만 5천만 명이라고 얘기하거든? 네, 그럼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뭐해? 작아요. 절반도 안 되는 거야. 절반도 안 되는데 땅 넓이는 남한이 약그 10만 제곱미터라고 그러거든. 10만. 그러면 네, 여기는 769만이면 거의 76배. 네, 나라는 약 76배가 더 큰 거야.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밀도는 약 150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150명이 사는 곳에 호주는 몇 명이 사는 거야? 한 명이 사는 네. 거야. 그렇게 인구가 이렇게 부족한 어떤 그런 나라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이민을 많이 받아. 이민이 뭐야? 어, 어떤 나라에서 국적을 옮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호주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이민 정책이 활발한 또 그런 나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 근데 호주가 땅은 넓지만 문제는 사막 기후가 많아.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뭐야? 이 회색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누런스 표시 이게 다 사막이라 그래, 사막.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파란색 보이지? 펄스, 네. 애들레이드, 멜버른, 뭐 시드니, 여기 브리즈번, 요런 나라들, 요런 요 부분들이 뭐라고 이 파란색 있는 초록색 있는 이 부분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잘 살 수 잘 있는.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인구는 여기에 몰려서 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6.25 전쟁 때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군대를 파견을 우리나라에 해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주기 때문에 호주가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 부분에도 나오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가서 40쪽. 40쪽에는 호주의 주요 도시인 어디가 나오는 거야? 시드니랑 아, 캔버라. 시드니하고 캔버라가 나오는데 캔버라는 왜 나와? 캔버라는 특별구에서다. 캔버라가 특별구 수도라서 그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인데 사실은 여러분도 뭐야 민호는 호주 하면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로 알고 있어? 시드니, 시드니를 알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서울이. 서울이고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잖아. 네. 보통은 제일 큰 도시가 수도인 경우가 많아. 근데 제일 큰 도시가 수도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바로 호주 같은 경우가 캔버라가 이렇게 수도인 건데 왜 혹시 캔버라가 그 제일 큰 시드니가 수도가 아니라 캔버라가 수도인지 알아? 음, 음, 넓은 공간을 가진 낮은 건물과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가, 갖추었고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을 미래형 수도의 모습으로 주고 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캔버라가 수도가 되면서 그랬던 거고 여기 지도 보여? 아니요? 원래 여기 지금 시드니가 지금 큰 도시라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원래 큰 도시는 멜버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멜버른이라는 도시와 시드니라는 도시가 서로 자기들이 뭐가 돼야 된다? 수도.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싸우니까 야 그러면 멜버른, 시드니 너네들 둘 중에 한 곳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들 말고 중간에 있는 누구? 어디? 그 캔버라. 캔버라. 캔버라 여기를 뭘로 하자? 수도로 정하자라고 했다는 네. 거야. 이해가? 네.
만약 이런 논리라면 현재 우리나라는 제1도시가 어디야? 서울이요. 서울이야. 제2도시는 네. 부산. 부산이야. 그럼 서울과 부산이 서로 막 우리가 수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중간에 우리 대전이 수도하자. 뭐 이런 식인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호주의 가장 유명한 도시는 시드니 또는 멜버른인데 요 캔버라라는 도시를 수도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숭례문이라던가 아니면 경복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랑 이것도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뉴욕의 자랑은 뭐야? 자유. 자유의 신상. 그다음에 뭐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 에펠탑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른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그러거든. 호주 네. 시드니의 랜드마크는 뭐야?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이거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래? 또, 또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하고 하버 설명드리면 브리지. 하버 하버 브리지. 브리지. 하버 브리지는 뭐 같아? 다리요. 아주 다리야, 큰 다리. 다리.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 이렇게 하버 브리지라는 이러한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하고 요 하버 브리지 요것들이 이제 그 명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민호 호주 갔었어? 아니면 아직 안 갔어?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직접 호주 시드니에 갈 기회가 있으면 오페라 하우스도 가고 뭐 하버 브리지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설명된 게 뭐가 설명됐어? 아웃백이요. 근데 혹시 민호는 아웃백 네. 이 책 보기 전에 혹시 아웃백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어? 네.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웃백을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아웃백을 호주의 아웃백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알고 있어요. 여기를. 지금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이게? 스테이크 집이요. 스테이크 전문점이야. 아웃백이라는 우리나라의 스테이크 전문점이거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 아웃백 하면 당연히 뭐와 관련돼 있을 까 생각하는데 호주와 관련돼 있을 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호주와 관련이 없답니다. 이 아웃백 회사는 미국 회사, 미국 회사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아웃백이 아까 말했던 사막지역이 맞다 그랬는데 호주의 4분의 3이나 차지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이처럼 호주라는 곳에 대륙의 대륙의 역사에 대한 것도 나왔고 지형도 나왔고 그 역사도 나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나왔는데 특히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들은 호주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름 뭐지? 계속 나오잖아. 이 부족들. 82쪽. 82쪽. 호주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어부리지. 어버리진. 그 어버리진들끼리 살고 있었어. 그런데 영국에서 그것들을 식민지를 살면서 처음에는 누굴 보냈는지 혹시 알아? 호주에다가 영국이? 몰라요. 호주의 역사 얘기 나오면 사는데 영국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호주에 보냈어. 왜 호주에 보냈을까? 잘 모르겠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호주야, 오스트레일리아야. 영국은 여기야. 여기. 영국 여기인데 이 호주하고는 어때? 거리상 보니까 어때? 멀어요. 아주 멀어.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 감옥에 가죠. 감옥에 보내잖아. 감옥에 보내는 이유가 뭐야? 왜 죄를 지은 사람 감옥을 보내?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하라. 반성하라고 첫 번째. 또 그거 말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 또 왜 감옥에 보낼까? 음, 어, 놔두면 또 나쁜 짓을 할 수 그래서 있으니까. 또 나쁜 짓을 할까 봐.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하려고. 음, 자, 그럼 왜 영국에서 죄수들을 호주로 보냈을까? 영국에서 그 감옥을 탈주해서 또 나쁜 짓을 할까 봐 그 위험이 있으니까 호주로 그렇지. 영국이 아니라 잘 얘기해. 호주로 그래서 호주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다시 영국으로 못 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나쁜 놈들이 없어질 거 아니야. 네. 어?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 호주를 개척하는 일이 당신은 무척이나 뭐한 일이었어? 힘든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데려다가 호주를 뭐해? 개척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호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죄수들, 조상들이 죄수들이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호주에서도 이렇게 어버리진들에 대한 학살, 탄압들, 이런 것들이 무척이나 심했고, 이건 마치 미국 역시 마찬가지지. 미국에서도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 어? 네. 우리가 이제 네.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많이 땅도 빼앗기고 사실은 많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주의 어버리진과 또 그 다음에 이민 온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지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또 호주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호주랑 우리나라가 좀 더 가까워진 이유는 과거에는 호주가 그 월드컵 축구 같은 거 할 때 아시아 쪽에 같이 편을 안 먹었었어. 근데 요즘에는 호주도 그 아시아 그 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호주도 축구를 꽤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보통 일본하고 호주하고 월드컵 티켓을 놓고 맨날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호주랑 이제 축구 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랑 또 많이 가까워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영국이나 저 캐나다 이런 데로 영어 연수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로 영어 연수를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민을 호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호주가 그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예요. 자원이. 그래서 이제 또 소고기 뭐 이런 것도 많고 그 소 같은 거 기르기도 많고 축산업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 민호 그 마트 가면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말고 호주산 쇠고기 많이 있는 거 한번 봤을 거예요. 호주산 네. 쇠고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교류도 또 이렇게 활발한 또 그런 나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민호야 우리가 예전에 독서예술 수업할 때는 책 이야기는 거의 안 했잖아. 네. 맨날 뭐 북토크를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하기 어떻게 할 건지 맨날 이런 것만 주로 많이 했잖아. 네. 근데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이렇게 뭐 할 거라고? 책 이야기를 책에 중심으로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민호가 그 책을 잘 이해하는 어떤 그러한 연습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뭐 그래서 수업마다 어떤 경우는 그 책 관련된 글을 써보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제 민호가 그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했나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들 뭐 이런 것들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활동들은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야 추석이어가지고 다음 주 12일 날은 수업 없고 네. 19일 날 우리가 만날 거거든. 근데 네. 19일 날은 옷감짝이라는 책이야. 책이. 네. 옷감짝이라 보림 출판사의 옷감짝이라는 책인데 그 책 네. 갖고 다음 주에 쓰라고 볼 거야. 그리고 다음 네. 주에 사과나무의 할머니라는 책은 그냥 민호가 혼자 찾아서 읽어보고 그 인터넷 독서교실 너가 그 책 찾아가지고 인터넷 독서 하면 되거든. 그건 네. 자율로 하면 되고 옷감짝이 하면 되고 혹시 민호 첫 수업 했는데 쌤한테 뭐 이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던가 뭐 할 얘기 있으면 하고 할 얘기 없어요. 특별히 없어? 할만해?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민호하고 쌤하고 그냥 둘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네. 친구 누가 26일 날부터인가 친구 네. 하나 같이 온다던데, 같이 축구하는 친구야? 네. 그런 친구. 그래서 그 친구랑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 중에 시간 되는 친구도 있으면 이 시간에 올지 안 올지 쌤도 몰라. 그래서 그냥 네. 뭐 몇 사람이 됐던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할 거니까, 특별히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민호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면 되고, 그래.
수고 많았고, 민호. 네. 바다 추석 잘 보내고 19일날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그래, 가세요. 수고 많았어.